오늘 발표할 내용은 주변 시각이라는 제목이고요. 부제는 사회문화적 메시지 재배치하기고, 그 김영철 대표님께서 저 개인에 대한 얘기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 좀 약간 밝아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제가 지난 시간 동안 한국에 있지 않았던 미국에 체류하면서 작업했던 거, 특별하게는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작업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작업으로 만든 거고요. 그런데 그 작업이 사실은 저 개인의 이야기이긴 한데, 여기 계시는 제가 아는 지인분들의 그 생각들을 제가 어떤 대리자의 형태로 작업을 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공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입이 근질근질 하실 테니까 그 질문을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혹시 우리 매일 말을 하면서 살죠.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한국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낯선 공간에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 낯선 공간에 살면서 지배 언어인 영어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디자이너로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시각 언어, 시각을 통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잠시 체류하면서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낯선 공간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거기에 대한 약간의 답을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그림이 대부분인데 영어가 가끔 있어요. 제가 그 대상으로 했던 작업의 대상이 영어권에 계신 분들이고, 또 그것을 보시는 분들도 또 영어권에 계신 분들이라서 작업이 다 영어인데 제가 친절하게 한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좀 불편하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잠깐 머물렀던 곳에 학교에 행정기관이 모여져 있는 건물에 붙어 있는 굉장히 작은 사인이에요. 전부 영어로 되어 있죠. 해석을 하자면 지금 4층까지는 이 슬라이드가 다 보이지 않는데 지하에는 컴퓨터 랩이 있고 1층에는 평생교육원이 있고 2층, 3층, 4층에는 총장실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이 엘리베이터 타면서 1층에서 조그만 사인 봤는데 7층에 오피스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 건물을 전체를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중요하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건물이나 우리가 보고 있는 공간의 배치들은 어떤 그 사회의 구조나 조직 체계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건물의 공간 배치도 중요하고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맨 꼭대기 이것도 그 엘리베이터가 사실 생기기 이전에는 그 역사적인 어떤 선호성인데 엘리베이터가 생기기 이전에는 사실 건물이 높지도 않았고 그죠? 중요한 위치를 하는 사람들이 위에 있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모던 현대 사회가 되면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구조가 바뀌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간이 분배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이 조그만 사인이에요. 정말 한 이 정도 되는 이 사인에서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을 저는 보는 게 있습니다. 저만 보는 것. 그게 뭐냐면 청소 노동자의 방입니다. 제가 체류했던 곳에 이 건물뿐만이 아니라 그 학교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의 빌딩에는 청소 노동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잠시 쉬거나 아침 식사 일찍 출근을 하시니까 아침 식사를 하는 곳에 그 방에 있는데 그 방은 대부분 지하실이거나 계단 밑 넓지도 않고 그냥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정도. 근데 제가 이 작은 사인에서 이분들이 쉬고 하여튼 수다도 떠시고 하는 공간이 표기되어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 나서 굉장히 좀 약간의 분노와 함께 이것은 어떤 발견이다. 그 전에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 혹은 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머리로 이렇게 하거나, 뭐 실제로 작업을 AGI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작업을 하기도 했지만, 나의 문제로 이렇게 내가 이것을 보게 된 것은 사실 이것이 굉장히 큰 계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회에서 이방인이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일정 기간 동안 말을 할 수 없는 불쌍한 좀 느낌이 드는데, 뭐 그렇다고 뭐 슬프고 그런 건 아니고, 좀 말을 정확하게 제대로 잘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답답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지인들 앞에서 작업 얘기를 하려니까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데 빨리. 그래서 만약에 이 사인을 내가 다시 디자인한다면 아마 매칭에 그 청소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넣어야 되지 않는가. 이분들은 늘 자신의 육체를 움직이면서 노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해 겨울에 어떤 관계가 나는 여성이고 이방인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낯선 사람인 나의 입장에서 그 사회에서도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존재들에 대한 관계를 보고 그 관계가 사물을 보게 하고 또 부재를 통해서 실제를 보게 하고 그래서 나는 어쩌면 말할 수 있겠다. 내가 알고 있는 시각 언어를 통해서 말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시지각 이론을 배우더라고요. 어떤 블로그에 갔더니 여러분들 다 아시는 형상과 배경. 그래서 아까 보았던 사인에 대한 어떤 사인에서 보았던 나의 발견 그런 것처럼 무엇이 이 사회 구조에서 배제되었을까? 혹여라도 배제된 것을 볼 수 있을까? 혹은 배제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함께 동시에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내가 무언가에 딱히 주목해야 한다면 나는 배제된 것을 조금 더 주목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각적 장소로서의 주변과 사회적 위치로서의 주변, 사회 혹은 문화적 위치로서의 주변, 하층 혹은 배경, 그래서 주변부, 배치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디자이너들이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은폐된 것이 있다면, 배제된 것이 있다면 비가시화되겠죠. 그것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에 대한 이런 관계항에 대한 성찰, 디자이너로서의 성찰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몇 가지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래픽 디자인에 있어서 시각적 개념으로서의 주변과 일상의 소외된 노동의 관계. 제가 5가지 표서의 양식을 사용해서 시각화했는데요. 첫 번째는 병치, 두 번째는 탈중심화. 탈중심화에는 이제 3가지가 있고요. 중심을 비우는 어떤 활동, 그 다음에 막 흐트러뜨리는 그런 배치, 또 가장자리에 무언가를 두는 그런 배치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분 대치는 잘 아시죠? 아까 그 풀머리 오세훈 시장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여러분 여기 작업들 다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코카콜라 크리스마스라고 쓴 것 같은데 저런 작업들이 다 대치를 활용한 대치라는 시각적인 활동을 통한 어떤 언어의 전환, 뭐 2가지 상반된 것을 동시에 보는 기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팔림세스트라는 것은 고대 역사를 쓸 때 양피지에다가 글자를 이렇게 썼는데 그것을 지우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위에다가 덧대어서 무언가를 썼을 때, 역사를 썼을 때 2가지 그 이야기가 동시에 보이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그런 시각적인 어떤 활동 말고 거울 효과 5가지 표상의 양식을 통해서 아까 제가 나는 말할 수 있는가부터 시작된 그런 2가지 이분법적인 어떤 것을 동시에 보려는 노력,
굳이 봐야 된다면 주변에 좀 또 주목하고자 하는 노력, 그런 것 중에서 첫 번째, 나는 이민 여성 청소 노동자들과의 대화. 아까 이제 그런 그 사인을 보고 나서 그분들이랑 그 전에도 이제 제가 말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랑 좀 말할 때 좀 편했어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그래서 이제 사적인 얘기도 하고 좀 친해져서 그 관계, 나에게 어떤 시각적인 발견을 준 관계를 좀 기록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작업들이고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이민 노동자에 대한 자료도 좀 보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인상 깊었던 자료 중에 하나가 영화 땅과 장미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예, 몇 분 계시네요. 유명한 영화도 아니고 이렇게 흥행한 영화도 아니고, 그런데 켄 로치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급진적인 어떤 사회적 제한 문제들을 까발리는 그런 영화를 만든 친구가 만든 영화에 LA에서 불법 이민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대사가 있어서 유니폼에 대한 이론, 유니폼은 말이야 우리를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아까 제가 말했던 어떤 마술과 같은 시가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그래서 이제 저는 이분들이 유니폼을, 제가 만나는 이제 청소 노동자분들이 유니폼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이 이론이 이분들에게 어떤 그런, 이분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게일이라는 분이 유니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본인들이 더 눈에 띈다고, 앞에서 말했던 비가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더 눈에 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좀 의외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이유가,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그 이유가 사람들이 자신들을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옷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유니폼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켄 로치의 땅과 장미에 나온 이야기, 유니폼에 대한 이론은 이분들이 사회적인 어떤 이론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것. 두 번째, 제가 만난 게일이 얘기한 유니폼에 대한 이야기는 감시의 대상, 사회 안에서 어떤 감시의 대상으로서의 존재,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 게일이라는 분이 약간 좀 시니컬하신 분이에요. 저랑 얘기를 하시면서도 뭔가 이렇게 메타포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둠에 대한 얘기도 간혹 하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그런저런 인터뷰를 전부 묶어서 인터뷰집을 만들고 그 책의 페이지들입니다. 신문을 주우면서 하루를 시작하시죠. 4시 반 정도, 9시 정도에 아침을 드시고, 여러분 길 가다가 공사 현장 가보시면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일찍 출근하시고요. 9시에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육체적 노동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말끔하게 깨끗하게 청소가 된 그분들이 일하시는 공간. 그래서 이 책은 3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장은 그분들이 존재하지만 보여지지 않는 깨끗한 공간, 건물들 모습. 두 번째 장은 그분들과의 짤막한 인터뷰, 그 다음에 아까 유니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은 이제 저와 관계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 사진, 이미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반짝반짝한 이제 그 플로어죠. 유니폼이 저기 있고요. 매일 휴지통을 뒤집으시니까 좁은 방. 크리스티나입니다. 크리스티나는 자신의 삶이 새해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니폼과 이분들이 평상시에 입으시는 옷들을 병치해서, 아까 제가 뭔가를 동시에 보고자 했던,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병치해서 디자인된, 작업된 페이지들입니다. 이 친구는 항상 팔을 이렇게 주머니에 꼽아놓는 그런 습성이 있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자기는 새라고 했는데
마리아, 굉장히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가난하거나 사실 그렇진 않고요. 그런데 이제 그 경력을 보면 그 사회에서 굉장히 단순 노동, 여러분들 토이3에 나오는 이렇게 감자 인형 혹시 아시나요? 그 전에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 감자 인형 공장에서 감자를 조립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일들이 전부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이분들이 이제 청소 일을 하게 되시는.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집에도 뭐 추수감사절에 초대해 주셔서 놀러 가고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하고 계시고 그 다복한 뭐 그 내면에 뭐 집이 뭐 그 뭐지 자신의 집이 아닌지 그것까지는 제가 여쭤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뭐 저보다 훨씬 잘 살고 사시더라고요. 콩이.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주로 점심이나 아침 일찍 식사 시간에 쉬는 시간이니까 제가 가서 괴롭히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는데 한때 사진들도 굉장히 많이 벽에 붙어져 있고 좀 친해져서 이제 자신이 젊었을 때 사진을 가져다 주시면서 막 얘기도 하고 남편 젊었을 때 사진도 보여주시고 퇴근하면서 세실리아 쿠토라는 저랑 제일 친하게 지내신 아주머니인데 그분이 이제 가시면서 바쁘게 지내 아프지 않게 뭐 그런 말씀 하시면서 다들 이제 저희 어머님들처럼 다들 아프시고 또 당뇨가 있으신 분도 많고 뭐 그런 거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노동이 우리의 육체 자체도 통제하는가 맨날 듣는 말인데 엄마한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분들이랑 이거는 뭐 무슨 제가 책을 내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그 만남에 대한 기록을 하고 싶어서 작게 책을 만든 거고 그 경험이 저를 과거에 이제 아시아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우리가 디자이너 역사를 읽다라는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여기 계신 많은 지인분들이 참 같이 함께한 작업들인데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제가 어떤 그런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방법이 생긴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아주머니랑 대화를 하고 나서 바로 드는 생각이 그러면 이민 여성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의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이제 작업을 했던 게 공장의 소녀들이라는 건데 존 버거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과거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행동하기 위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우물 같은 것이다. 제가 2살 때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류했던 곳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 슬레이러 밀은 공장이라는 뜻이고 슬레이러는 이 공장을 지으신 분의 이름 남성이고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가서 그 공장을 재현해 놓은 것도 보고, 뭐, 거기 박물관에 뭐가 있는지도 보고, 조악하고 굉장히 후진 박물관이 있는데, 뭐, 지역의 그런 로컬 뮤지엄 같은 거죠. 거기서 이제 돌아 나오면서 책을 한 권, 역사책을 한 권 사가지고 보고 나오면서, 이미지 오브 아메리카라는 책이죠. 아메리카의, 미국의 이미지, 슬레이러 밀. 그 책의 이제 한 페이지를 보면은, 아까 제가 경험했던 부재를 여기서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어떤 페이지에 이분이 이제 사무엘 슬레이라고요. 남성이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중앙에 선수건인데 선수건의 정중앙에 거리의 중앙에 뭐 심지어는 여성이 착용하는 앞치마에 성적이와 함께 배치되어 있고 또 저 위에는 비즈니스맨들 비즈니스 리더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질문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이 넓은 공장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면직모를 짰을 텐데 그분들의 이름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그 작업을 작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방법론이 생겼다고 얘기했는데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내가 있는 공간, 이 공간의 구조. 나는 지금 가운데 서 있고 수많은 눈이 나를 보고 있고 나의 위치는 지금 뭐고 그런 구조
어떤 그 공간에 있는 구조를 보고 그 구조를 이해하고 혹시 여기서 무언가 배제된 것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동시에 보거나 그것에 좀 더 주목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누구의 목소리가 역사되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포스터를 한 장 만들고 사무엘 슬레이러에게 이렇게 황금빛 액자가 있고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답사 갔던 공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여기 이제 그 박물관에 하나가 이 프로젝트인데 팔림세스트 슬레이러 밀이라는 프로젝트인데 그 공장 그 박물관 입구에 이렇게 명판이 있어요. 내용은 뭐 사무엘 슬레이러가 이때 1793년에 이 공장을 지었다. 뭐 뛰어난 사람이고 뛰어나신 분이었겠죠, 당연히. 그런 내용인데 제가 아까 했던 질문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팔림세스트라는 어떤 그 작업을 통해서 작은 책 만들었습니다. 공장의 소녀들이라는 부전 가요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산업 초기에 굉장히 많은 면직 공장이 생겼고 특히 동북부에 수천 명이 아니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전역에서 와서 일을 하고 그 당시에 불려졌던 노래를 제가 찾아서 아까 그 지배 역사로 표상되는 그 탁봉을 안쪽에 인쇄를 하고 책이 이렇게 그 코리안 폴드라고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이렇게 접혀져서 안쪽이 이렇게 제본이 이쪽으로 되는 책의 형태고요. 안쪽에는 그 탁봉을 인쇄하고 바깥쪽에는 그 노래, 공장의 소녀들이라는 노래를 인쇄한 그런 책이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사무엘 슬레이러의 탁본은 선명한 중앙정렬이고 중앙 맞추기 그 다음에 공장의 소녀들이라는 이 노래는 흩어진 배열, 흩어진 배치 소리, 마치 소리 노래와 같이 흩어진 배치 이거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W가 시작되기까지 노래를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뭐 해석을 하자면 그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높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나는 감독관이 싫다. 얘기. 공장이었으니까 당연히 감독관이 있었겠고 같은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뭐 여러 층의 계급이 있었고 누구는 위층에서 일하고 누구는 아래층에서 일하고 누구는 좀 더 편한 일을 하고 누구는 좀 더 단순하고 힘든 일을 하고 그랬겠죠. 아래층에서 일하는 그 소녀들. 뭐 그 책은 그렇고 나는 책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서울에 체류했을 때도 굉장히 뭐 공동 작업을 통해서 책을 많이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역사를 잠깐 뭐 다는 아니고 잠깐 보고 나서 그것이 바운싱이 돼가지고 이제 나는 어떤 노동을 하면서 사는지 나란 장문정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이제 작업한 것이 나의 노동 그리고 책 나의 노동 시간은 뭐 노동의 가치는 시간이니까 시간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돈을 받고 하잖아요. 특히 미국 사회는 여러분 굉장히 그 시간당 단위로 돈을 줍니다. 단순한 노동의 경우에 그래서 어쨌든 뭐 노동을 표시하는 공간은 내가 매일 작업하는 매일 정말 뭐 디자인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종이를 자르고 화면에서 본 것들을 또다시 확인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데 어쨌든 나의 노동은 어쨌든 재단선 바깥에 마을진이라고 되는 곳에 표시가 되고 버려지고 그래서 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시 소외된 노동이라는 작업을 중심이 비어있는 일렬로 배치된 원근법에 의해서 서열화된 그런 배치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작업을 했고요. 나는 가장자리에 나의 노동의 시간을 인쇄한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책에 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책을 다시 돌아보니까 책에는 이런 우리가 책을 만드는 구조,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고 이런 구조가 이렇게 쓰여져 있죠. 누가 치프고 누가 에디터고 뭐 누가 디자이너고 뭐 이런 거. 디자인 예전에 김영철 실장 저 대표님이랑 막 뭐 작업을 맨날 같이 하면서 디자이너는 어디쯤 있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것들이랑 뭐 다를 거 없이 위에서 아래로 중요한 건 위에 뭐 덜 중요한 건 밑에. 그래서 가장 진보적인 잡지라고 얘기되는 에드버스터스를 열어봤더니 카를 라슨 그 잡지를 만든 분이죠. 그 운동을 시작하신 분. 그 First Things First라는 선언에 참여하시고 그 선언을 주동하신 분이고 그분의 이름이 제일 위에 있는.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디자이너 역사를 같이 공부할 때 그 프로젝트 진행할 때 저희가 사발통문 탁본을 뜬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대열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아까 말했던 어느 방향에서도 읽힐 수 있는 그런 방향. 불편하죠, 굉장히. 이렇게 가야 되니까. 무계층 정렬의 판권 페이지. 이 판권 페이지에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배제된 그 배열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책 생산 시스템에서 배제된 존재인데 그 조직과 조직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여지지 않는 이름, 실제로 인쇄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 뭔가 하고 싶어서 나도 그거 뭔가 이제 그분들을 한 번도 그분들이랑 뭐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만 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제 간단한 뭐 기념, 이거 굉장히 임시 기념인데 제가 그 프린트 365페이지 1년을 상징한 365페이지 책을 만들어서 책을 가지고 중심이 비워져 있는 책이고, 그것이 노동 시간만 프린트되어 있는 제본되지 않은 책을 도서관에 이제 제가 들고 가서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입니다. 도서관에서 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뭐 이것을 영구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잠시 동안 퍼포먼스를 하고 거기 이제 구경하셨던 분들이랑 모두 얘기도 하고 그랬던 작업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깨끗하게 치우고 들어왔습니다. 지하 디스토피아 유토피아라는 프로젝트는 그 방금 보셨던 그 도서관이 있는 건물이 굉장히 그 특이한 역사를 갖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 건물이 그 도서관이 되기 이전에 은행이었는데 트러스트 뱅크라는 이름을 가진 은행이었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그 머무시는 공간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무전기로 문정이가 지금 왔어 그러면 이제 한 아주머니 올라오셔서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지하에. 저를 이제 데리고 같이 내려가서 빵도 먹고 뭐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또 다시 이제 지하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건물은 어땠고 뭐 그런 조사를 하게 됐어요. 은행이었고 그 지하를 이렇게 지하가 꽤 넓어요. 탐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라는 공간이 굉장히 재밌는 공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가장 귀중한 것을 여러분 지하에 숨기죠. 감추죠. 그리고 버려진 것들, 내가 쓰지 않는 것들을 또 지하에 두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상반되는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특이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라는 공간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서 뭐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특이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하라는 공간에 대한 저의 이제 기록입니다. 구멍이 뻥난 이제 천정을 통해서 1층에 화려한 샹들리에를 보고 따뜻한 편안한 도서관의 이제 풍경과 다르게
그 건물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 물, 지하, 그 다음에 엔지니어분들, 지하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분들은 다 그분들이 활동하는 공간은 전부 지하이고, 그분들이 쓰시는 그리는 그림, 언어, 뭐 숫자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기계적인 뭐 그런 것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들, 그런 것들이 사다리들,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사다리들이 하늘을 향해서 1층을 향해서 올라가는 유니폼, 아까 말했던 그 그런 007 영화에 나오면 이렇게 조그만 디파짓 박스가 있어서 보석 같은 거 놓고 막 찾으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대로 남아 있어서 천상에 있는 기호들, 쓰지 않는 것들, 위험한 것들, 위험한 물건들도 다 지하에 있죠. 1층에서는 내려갈 수 없고 아래층에서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어떤 공간,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 가면 이제 아주머니들 공간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머니들이 매일 찍으시는 아까 뭐죠? 근무 시간 기록표, 그거를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너무 똑같이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크리스티나랑 얘기해서 하루, 너의 일주일은 어땠니? 이렇게 얘기해서 시간의 길이가 다른 그런 형태의, 나는 오늘 너무 힘들었어. 하루가 길었어. 오늘은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하루가 빨리 갔어. 그런 시간에 대한 다른 생각. 그 작업을 했었고요. 일상은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독특한 조건이며 가장 사회적인 동시에 가장 개체화되어 있고 가장 명백하지만 가장 은폐되어 있다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시간과 또 나의 시간은 어떤지, 내가 노동하는 시간은 어떤지, 제 달력인데 이제 제 달력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달력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31일부터 이렇게 거꾸로 한번 시간의 흐름이 바꿔보는 그런 이제 연습을 하고, 달력을 다시 본 다음에 글자를 글자와 배경이 같이 존재하면서 일상의 노동, 그리고 파편화된 나의 기억이 글자가 된 형태의 타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까 타임서스트처럼 이렇게 시간이 겹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것을 이제 활용해서 날들이라는 글자와 일상, 굉장히 중첩이 심하게 돼서 보기가 힘든 그런 작업들. 그래서 이 활자를 이용해서 이제 노동의 소리를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말들을 채집해서 포스터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틈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포럼에서 이제 전어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전문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래서 인류학자분 한 분을 찾아가서 그런 어떤 배제된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얘기를 나누고 나서 만든 작은 이제 잡지입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한국인 친구가 계셨는데, 그 한국인 친구 집에 놀러가서 저녁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한국인 어머님이 그 식사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못 하셨대요. 그래서 왜 기억을 못 했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어머님께서 거의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이 기억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이제 뭔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세실리아라는 친구하고 그 어머님하고 제가 마지막 프로젝트를 하나 같이 했는데, 이제 친하게 돼서 우리가 서로를 투영하는
그런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들 방에 이렇게 가족들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제가 인상이 깊어서 우리 그러면 서로 한번 미러링을 해서 사진을 찍어 보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머니하고 생활했던 굉장히 애띄어 보이죠. 얼마 안 됐는데 그새 많이 늙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이랑 계속 이제 사진을 찍은 걸 같이 찍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미러링을 해서 나중에 광장에 가서 우리는 이런 관계야 그렇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공간에 있었던 친구들 사진이 어느 이제 벽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과의 관계도 생각해보는 그런 거였고, 이거는 그냥 덤으로 제가 그 학교를 떠나기 전에 이제 인연이 이제 깊어서 무언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 왁싱을 하시는데요. 플로어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무거운 의자들이 지금 이렇게 이걸 다 일일이 다 올리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터를 한 장 만들어서 그 엘리베이터 옆에 붙였더니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여서 의자를 책상에 올리고 방학을 떠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제가 이 대상에 주목한 거를 중심으로 보여드렸고요. 아까 보았던 형상과 배경, 제가 불편하죠. 이렇게 글을 읽는다는 건 너무 불편하죠. 근데 우면산이 그렇게 막 무너져야지만 무언가를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문제가 있고 난개발이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잠깐 보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불편해야 되고 방해가 돼야지만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그런 구조를 방해하고 또 불편하게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시각 언어를 한번 다시 재배치해보는 그런 활동을 따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본다는 것은 존재를 생각한다는 것, 관계를 이해하는 것,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머물기, 꿈처럼 디자인은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행동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